자, 사진 시각 공정,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사진 시각이라는 것은 영어로 포토, 빛을 돌에 쓴다. 그 돌에 빛을 비춰서 그림을 쓴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물질인 포토레지스터. 그 포토레지스트는 필름하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쓰는 필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폴리머인 레진하고 감광 물질 용매죠, 용매. 얘는 용매다. 그래서 아주 길게 생긴 레진 있죠. 이게 폴리머라 하는 이런 게 레진들이다, 레진. 그리고 포토 센서타이저. 그래서 빛에 민감한 부분. 우리가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약해지고 요 결합이,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결합이 강해진다. 그래서 그다음 매스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렉트론 비임으로 이렇게 매스크를 만들죠. 그래서 유리판이 있다. 여기 매스크인데 여기 유리예요, 유리. 유리판에 어떤 패턴을 크롬으로 지금 남겨놨죠. 그래서 크롬 때문에 요 까맣게 된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를 못하고 투명한 유리 부분만 빛을 통과한다. 그래서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요 빛 받은 부분이 약해지니까 그쪽이 다 etch가 돼버리고 나중에 리지스트가 요쪽에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여기 빛 받은 부분이 튼튼해져서 남아있고, 요 빛 안 받은 부분만 etch가 돼서 포토레지스트가 바깥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해상도가 좋은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진 찍을 때 그 필름이 35mm 필름 같은 게 네거티브였어요. 그 필름을 보면은 상이 거꾸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슬라이드는 포지티브였어. 슬라이드는 보면은 상이 바르게 돼 있다. 칼라 같은 게. 자, 처음에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어떻게 인가를 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포토레지스트죠. 그 진공척에 있어서 여기 바람을 막 빨아들이는데 웨이퍼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웨이퍼가 고정이 되죠. 그리고 돌릴 수도 있다. 거기다 포토레지스트를 붓고서는 이렇게 뱅 돌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돌리다가 좀 빨리 돌리다가 매우 빨리 돌리면은 골고루 이렇게 웨이퍼 전면에 포토레지스트가 균일한 두께로 도포가 된다.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 실리콘 위에다가 SiO2를 입히죠. 그래서 이 SiO2를 부분적으로 etch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포토레지스트를 이렇게 입혀놓고 매스크를 씌워서 이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만 씻어내 버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액에다가 담그죠. 어떤 HF나 불화산소 같은 데 담그면 포토레지스트가 있는 부분은 보호를 받고 SiO2가 나머지는 에칭돼 버리죠.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를 씻어내 버리면은 플라즈마 에치 같은 걸 씻어내 버리면 요 옥사이드가 남고 이쪽에는 옥사이드가 없죠. 여기 불순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죠. 이 옥사이드 때문에 불순물이 이쪽은 옥사이드 있는 쪽은 안 들어가죠. 자,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발라놓고 나중에 패터닝을 여기 했어요. 패터닝 하자마자 여기 이제 포토레지스트가 두께가 10마이크론이 된다. 여기는 포토레지스트가 남아있고 딴 데는 포토레지스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온도를 자꾸 올리면은 여기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PR이 빨간 건데 빨간 게 이렇게 온도를 올릴수록 이제 멜팅이 돼서 이제 두께도 작아진다. 10마이크론에서 35마이크론 작아진다. 이제 요런 다음에 이제 에칭을 하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SiO2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요 포토레지스트 밑에 있는 건 보호가 되고 있고. 자, 포토레지스트의 광원으로는 파장.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시광선이 한 4000 옹스트롱에서 400나노에서 한 600나노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아주 이 람다 파장이죠.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이 최근에는 크립톤 플로라이드 레이저를 거쳐서 거의 대부분 193나노미터 이걸 써죠. 람다를. 알곤 플로라이드 엑시머 레이저. 그 가지고 해상도를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람다보다 훨 작게 만들죠. 45나노미터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45나노미터 이하는 또 이걸로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줄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7나노미터 이런 쪽에서는 그걸 쓰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플라즈마 레이저 같은 걸 써가지고 플라즈마 광원을 써서 익스트림 UV를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일부 7나노미터 이런 데서 TSMC나 삼성에서는 생산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은 콘택 얼라이너 같으면은 자외선 빛이 있고 여기 렌즈가 있고 여기 마스크가 있고 포토리지스트가 여기 있고 마스크 요 까만 게 이제 크롬이겠죠. 크롬. 투명하고 불투명하고 실리콘 웨이퍼하고 요 포토리지스트하고 이걸 꽉 붙였다. 콘택 시켰다. 콘택 시키면 상당히 해상도가 좋죠. 예. 바로 가까워 가지고 아주 해상도가 좋다. 근데 너무 콘택을 시켰더니 이 마스크가 자꾸 달아버려 가지고 이걸 뭐 수천 번, 수만 번 찍어야 되는데 자꾸 요 마스크가 달아버려요. 그래서 마스크가 엄청 비싸죠. 요거 일렉트론 빔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안 달으라고 약간 프록시미티 약간 떼놨죠. 떼놨더니 야, 빛의 회절 때문에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상하려고 프로젝션을 하죠. 프로젝션을 중간에 또 렌즈를 하나 해가지고 요, 요 마스크 상을 여기다 맺혀주죠. 그래서 프로젝션에서 좀 나아졌는데 근데 1마이크론 이하로 됐더니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여 보시면은 음, 이렇게 평행광이 들어오죠. 얘가 마스크다. 그 다음에 여기 포토리지스터, PR, 웨이퍼. 그래서 컨택 하면은 상당히 좋다. 컨택 하면은 요 투명한 부분이 아주 인쇄가 잘 되죠. 이 포토리지스트에 그냥 들어가는데 프록시미티 하면 회절 때문에 약간 번져버리고 프로젝션 하면 좀 나아졌다. 그죠? 그런데 프로젝션도 이렇게 1마이크론 이하 이렇게 내려가니까 웨이퍼 전면에 다 한꺼번에 얼라인 시키기가 어려워져서 스태퍼라는 걸 써서 이 웨이퍼를 부분씩 이렇게 한 번에 웨이퍼 전체를 다 하지 않고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웨이퍼를 움직이죠. 그래서 자외선 광원이 있고 렌즈가 있고 레티컬, 마스크에 해당하는 레티컬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가 보통 4대1 마스크에 10cm, 10cm를 하면은 여기 한번 비치는 것은 2.5cm by 2.5cm 요 웨이퍼에 2.5cm by 2.5cm를 인쇄하면서 한 번에 그렇게 쭉 스캔해 나가죠. 이런 스태프를 많이 쓴다. 1마이크론 이하에서는. 근데 그 스태퍼도 193나노미터 돼가지고 좀 이제 잘 안 돼서 EUV 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자, 리소그라피에 옵티컬 리소그라피를 많이 쓰죠. 자, 아까 마스크는 E빔, 일렉트론 빔으로 해요. 이 굉장히 좋다. 5나노미터도 프린트를 잘하는데 워낙 늦다. 일렉트론 빔을 전부 스캔하니까 마스크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값도 엄청나게 비싸다. 그죠? 그래서 웨이퍼에다 할 때는 옵티컬 리소그라피를 대량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옵틱스는 빛이니까 전자기파 일종이다. 회절하죠. 그래서 여기서 테레비 방송국이 있었다. 안테나가 있는데 내가 산 뒤에 있어도 안테나는 잘 안 보이는데 산에 막혀가지고 디프렉션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파장은
디프렉션을 한다. 회절을 한다. 회절의 좋은 점. 근데 회절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막힌 이 매스크가 있고 평행광이 들어왔어요. 이게 평행광이다. 평행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전부 포인트 소스처럼 작용해 가지고 요런 빛, 요런 빛 이런 것들이 쭉 요 전부 포인트 소스가 되죠. 요 한 점 한 점이. 그래서 회절을 해가지고 레졸루션이 안 좋아진다. 여기 보면 이제 물인데 물이 진행을 해서 평행하게 그러다가 물이 크면은 뭐 그저 통과를 여러 모양을 그 유지하면서 통과하는데 요 슬릿이 작으면은 이게 회절하는 게 보이죠. 포인트 소스처럼. 그래서 싱글 슬릿 여기서 평행광이 왔을 때 D라는 어떤 슬릿이 있었다. 이걸 이제 슬릿이라 그러죠. 관통하는 구멍. 그러면 이 빛이 이렇게 포인트 소스처럼 회전을 해가지고 가운데는 물론 밝지만은 가장자리도 이렇게 간섭 패턴이 생겨나죠. 이 회절 때문에. 그 조금 여러 군데의 포인트 소스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각도에 대해서 여기서 각도 지금 이거 시타 이꼴 0도 시타 이꼴 45도 90도 이렇게 사인 시타에 대해서 해보면은 0도일 때 물론 크고 d 나누기 람다에서 아니 람다 나누기 d에서 0이 되죠. 람다는 이 빛의 파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샤프하게 되려면 d가 크면 좋죠. 크면 아주 샤프하게 된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d가 에퍼처라는 개념에서 에퍼처가 구멍이잖아. 그지? 구멍. 구멍. 그 d가 에퍼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퍼처. 에퍼처는 뭔가 구멍이다. 구멍. 이게 이제 뚫린 구멍이죠. 뚫린 구멍. 그래서 나중에 보면 numerical aperture라는 게 나와요. numerical aperture, n 사이즈다 해가지고 이 광양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리프렉티브 인덱스하고 이제 이게 렌즈의 그건데 numerical aperture가 클수록 해상도가 작아진다. 해상도가 좋아진다. D하고 개념이 같아요. 자, 여기 numerical aperture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포칼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초점거리죠. 초점거리. F는 초점거리. D는 렌즈의 직경. 그래서 요 초점거리 이쪽에서 이제 평행광이 왔다고 쳐봐요. 평행광이 왔으면은 여기 초점거리에 상을 맺을 때 요 초점거리에 나타나는 광의 양은 이 D이다. 요 D에서 받은 게 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요 각도, 요 초점거리하고 D 요걸 시타라 했을 때 여기의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n이면은 n 사인 시타가 뉴메리컬 에퍼처라고 정의가 돼요. 말하자면 초점 F에서 받을 수 있는 광양에 지금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남바, 카메라에 나오는 F남바는 초점 거리 나누기 직경인데 그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약 역수관계가 있어요. 뉴메리컬 에퍼처는 역수관계가 있다. NA하고. 자, 그래서 레일리 리밋이라 해서 뭐 이거 해퍼 피치 해가 이거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해상도는 상수 K1, K1이 0.3 정도 되죠. 0.3이 파장 나누기 뉴메리컬 에퍼처. 뉴메리컬 에퍼처가 클수록 해상도가 좋아진다. 해상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UV 13.5나노미터를 보면은 뉴메리컬 에퍼처가 0.33쯤 된다 하면은 해상도가 13나노미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기법, 4배로 줄이는 기법을 쓰면은 3.25나노미터 정도의 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제 7나노미터 생산하고 있죠. 7나노미터 공정을 생산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요건 2015년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 김기남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인데 그때 EUV로 하면은 3.25까지 가능하다가 이 계산에 이 레일리 계산에 의해서 지금 나왔어요. 근데 포토리저스트는 아직 그때는 8나노밖에 안 된다. 2015년이죠. 4년 전. 그래서 지금 자꾸 개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7나노미터는 이미 해결했으니까. 자, 그래서 역시 김기남 부회장 발표 내용인데 펀더멘털 리밋은 따져봤더니 하이젠버그 이런 걸 따져봤더니 1.5나노미터가 펀더멘털이다. 15옹스트롱. 오, 대단하죠. 레티스 콘스턴트 한 5개, 3개밖에 안 들어가죠. 5.43옹스트롱이 실리콘 애텀의 레티스 콘스턴트죠. 그래도 3.8나노미터를 만들어서 이미 발표했다. 특성이 잘 나와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로그 아이디가 상당히 잘 나와요. 3.8나노. 동작을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도에 따라서 1980년에서 2020년까지 이 피처 사이즈가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래서 피처 사이즈하고 여기는 웨이브랭스네. 그러니까 여기 웨이브랭스가 이건가 봐요. G라인 아주 436, ARF는 193. 지금 계속 ARF 다음에 신통한 게 없어서 계속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피처 사이즈는 80년대 1.5 마이크론에서 지금 2019년쯤 됐으니까 7나노미터 생산하고 있죠. 삼성하고 TSMC가 이걸 7나노미터 생산하고 있다. 딴 회사는 아직 못하고. 근데 요게 이제 EUV 가지고 하겠죠. EUV. 익스트림 UV 가지고 7나노미터 하고 있고, 요 사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테크닉을 써가지고 193나노미터를 이머전, 물에 담가서 지금 상당히 해왔어요. 물에 담가서, 뉴메리컬 에퍼처를 증가시켜가지고, 여기에 물에 담그는 얘기가 있네요. 공기 중에서는, 뉴메리컬 에퍼처가 요 정도 되는데, 요 중간에 반사해버려가지고, 요 중간에 공기라서. 근데 물에 담그면은 요거조차도 이렇게, 요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유리하고 비싸대요. 물이 1.44 정도 돼가지고, 물이 1.44다. 얘가 한 1.5쯤 될 거예요. 렌즈가. 그래서 뉴메리컬 에퍼처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0.9에서 1.3이 됐으니까 한 1.4배 정도 좋아졌죠. 해상도가. 물에 담금으로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테크닉이 페이즈 쉬프트 매스크를 썼어요. 193나노미터 가지고 자꾸 45나노미터도 만들고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했어요. 193나노미터 람다 가지고. 그래서 페이지 쉬프트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매스크가 여기 크롬을 이렇게 크롬들이 잔뜩 있죠. 너무 가까이 붙여놨더니 이 두 개가 간섭을 해서 막 이렇게 붙어버렸다. 요 패턴 두 개가 붙어서 떡 나와버렸죠. 오, 이거 안 되네. 근데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페이지 쉬프트를 걸어놨더니 이게 웨이브니까 플러스 웨이브, 마이너스 웨이브로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이걸 빼서 진폭 올렸더니 이렇게 두 개가 갈라졌다. 와, 페이지 쉽트 하니까 되네. 그래서 페이지 쉽트 하는 테크닉이 여기 크롬 말고 여기 유리, 콜즈죠. 콜즈를 조금 가르는 수도 있고 약간 리키 크롬이라 해가지고 약간 다른 물질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그 크롬도 없이 그냥 유리만 이렇게 유리의 두께만 달리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래서 페이지 쉬프트 매스크 가지고 상당히 줄였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 쉬프트 매스크 여러 가지 기법 가운데 이걸 보면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존 방법으로 요 매스크 내장을 했더니 막 이게 붙어가지고 다 애치돼 버리고 없죠. 근데 여기 베이지 쉬프트를 핑크로 했더니 오이 꽤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그제? 베이지 쉬프트를 중간중간에 핑크를 했어요. 유리 콜츠 두께 하는 것도 다 살아났고 여기에 다른 물질을 좀 쓰는 것도 다 살아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번은 그냥 전통적인 마스크니까 안 되고 베이지 쉬프트 마스크 2번은 됐고 3번은 에치드 콜츠 역시 베이지 쉬프트죠. 콜츠를 두께를 달리했고 4번은 하프톤 마스크라 해가지고 크롬 대신 다른 걸 붙였죠. 그랬더니 베이지 쉬프트 덕분에 해상도가 훨씬 좋아졌다. 그 다음 이머전 리소그라피라는 것은 요 렌즈를 또 특별하게 만들지만 렌즈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가 놨더니 워러예요. 워러.
여기 물을 이렇게 여기 넣어 놓으니까 지금 여기 에어 할 때 에어 경우에는 이게 반사돼 가지고 뉴메리컬 에퍼처에 안 들어오죠. 그 자기 뉴메리컬 에퍼처는 요거밖에 안 된다. n 사인 시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인덱스도 비슷해 가지고 이까지 다 뉴메리컬 에퍼처에 들어왔어요. 뉴메리컬 에퍼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포컬 뎁스도 증가함으로써 이게 193 나노미터로 55 나노미터도 되고 45 나노미터도 되고 이렇게 됐다. 해상도를 좋게 했다. 자, 레졸루션 리밋이 어, 아까 본 거하고 비슷하군요. 피지컬 피처 사이즈가 지금 7나노미터 EUV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이게 16나노 이까지는 다 ARF를 했을 거예요. 베이저 쉬프트하고 그다음 이머전 리소그라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RF 이 스테파겠죠. 스테파. 그래서 이머전 물에 담가 가지고 1.33까지 뉴메리컬 에퍼처를 크게 증가시켰네요. 그 다음에 EUV 13.5 나노. 여기는 뉴메리컬 에퍼처는 작지만 람다가 작아가지고 7나노미터도 할 줄 안다. 나중에 3.25나노미터도 트라이 하고 있겠죠.